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강연은 바로 위헌, 차벽 등 경찰의 불법적 집회 관리라는 제목으로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 자, 여러분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집회 자유라는 것이 어떤 기본권인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써놓고 있죠. 그죠? 그건 아시죠? 근데 헌법이 뭐 조문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모든 기본권을 다 써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기본권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법에다가 기본권을 써놔요. 그러면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선택이 돼서 헌법에 기재가 돼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돼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 돼 있습니다. 명백히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기본권들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뜻이고요. 특히 집회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민주주의를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앞쪽에 계신 똑똑해 보이는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가 되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예, 정확한 표현인데 하여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한다. 국민이 자기를 지배하는 체제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사실은 동일하다 라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국민이 직접 지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대신 네가 잠깐 맡아서 좀 해 라고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럼 그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죠. 결국 국민이 야, 우리가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바쁘니까 네가 잠깐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뽑은 다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야기 들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야, 우리가 너한테 이런 불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자유가 집회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칩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인권 규약 관련된 내용을 제가 2페이지,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다가 잔뜩 인용을 해놨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인권선언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같이 좀 보세요. 안 친하셔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같이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미주 인권협약 제15조 비무장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다음 장 보실까요? 유럽 연합 기본 권리 헌장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그걸 가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세계 유명한 이런 인권 선언들과 인권 규약들은 귀가 아파요? 까먹었어요? 세계 안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세계의 유명한 인권 선언과 규약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난 맞다고 생각한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거수, 난 그게 맞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 탑승을 하셔야 되는데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와, 자, 지금 손드신 분은 다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평화적인 집회라고만 되어 있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라고 어느 인권규약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법을 만듭니다. 집회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전 집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왕입니다. 1년에 딱 1초만 집회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1년에 딱 1초만 집회를 허용했어요, 제가. 그럼 제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한 거죠.
아니, 제가 만든 법에 따라서 제가 허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든 법은 물구나무 서서 집회를 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 평화적이고 물구나무 서서 하면 난 허용해줄게. 왜냐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만 제가 보장하니까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회를 제한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평화적이기만 하면 다 보장하라고 국제인권규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인권선언들은 평화적이기만 하면 집회를 다 보장하라고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자, 이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세계적으로는 합법적인 집회여야만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는 평화적이기만 하면 그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놈이든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위반해도 평화적이기만 하면 집회는 다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옳소.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딴 데 가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들은 평화롭기만 하면 집회를 보장하라라는 집회 관리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에 집회가 폭동으로 많이 변질이 됐어요. 집회만 벌어지면, 지금도 막 폭동, 볼티모어 이런 데서 막 폭동 일어나잖아요.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 반전운동과 흑인 민권운동이 많아서 걸핏하면 폭동이었어요. 여러분, 드림걸스란 영화 보셨어요? 드림걸스가 배경이 되는 도시가 디트로이트 시티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가 불타는 장면이 나와요. 왜 불탔을까요? 심심해서? 사고가 나서? 아닙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미국은 집회 한 번 하면 그렇게 화끈하게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한 번 하면 자동차 같은 게 다 타버려서 유럽에서 막 긴급 원조를 해줬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끈하게 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집회가 폭동으로 변지냐라고 봤더니만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집회만 있으면 경찰력이 과도하게 투입돼서 어떻게든 조기에 해결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회가 과격해지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은 대화 중심으로 집회를 관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다 집회가 있으면 대화 위주로 집회를 관리합니다. 아셨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이 집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쭤보지 않을게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은 불법 집회라면, 즉 법을 어긴 집회라면 무조건 금지하고 해산하라고 할까요?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약간 후진적인데 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제가 그대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 우리나라 집시법으로는 불법 집회입니다. 그 불법 집회에 대해서 대법원은 바로 신고 내용과 벗어났다는 이유로 바로 금지하거나 해산해선 안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 통고된 집회, 경찰이 금지한 집회예요. 금지 통고된 집회라고 해서 바로 해산하고 금지하라고, 못하게 하라고 해놨나요, 대법원이?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라고 해놨습니다. 금지한 집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경찰이 아유, 저 집회는 왠지 폭력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지한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집회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대법원은 일단은 지켜보라고 합니다. 일단 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려대로 진짜 막 폭력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집회를 금지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집회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금지하거나 해산하지 말고 지켜보다가 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그때 가서야 금지하고 해산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즉 금지한 집회, 아예 신고 안 한 집회,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다 불법 집회인데 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이 되면 그냥 하게 내버려 둬 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아까 얘기 드렸죠. 세계 유명한 인권 선언과 규약,
불법 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면 보장하라라고 하고 있다. 맞죠? 우리나라 대법원 미신고 집회, 금지 통보된 집회,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다 불법 집회인데 평화로우면 하라고 하고 있다. 맞죠? 예. 그럼 우리나라 경찰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경찰이 갖고 있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긁어다 붙여놨어요. 바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지침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문화재, 정당 연설회 등을 빙자한 변형된 불법 집회 시 현장에서 적극 조치하라. 폭력적이냐 평화로우냐를 따지지 않고 불법, 즉 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적극 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인권규약과 맞는다 안 맞는다? 우리나라 대법원 태도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예, 안 맞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폭력, 불법 행위 상황일 때 대비하기 위해서 연행훈련을 반복 실시하자. 비폭력, 즉 평화집회죠. 평화집회지만 불법이기만 하면은 연행을 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히 경찰이 갖고 있는 태도는 외국의 인권규약이나 인권선언과 전혀 다르다는 거,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와도 전혀 다르다는 거 아셨죠? 예. 앞으로 경찰이 막 연행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야, 이 자식들아, 대법원도 이러지 말라 그랬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4월 18일날 집회는 어땠냐면 차벽을 일단 위헌적으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차벽을 칠 거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 위험이 차벽 이외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위험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전부터 차벽 이미 다 치고 있었죠.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어서 친 게 아니라 그냥 막 치고 사전에 다 쳤던 거죠. 그래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벽을 그런 조건이 맞춰져서 치더라도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침이 자꾸 튀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을 전부 막을 정도로 쳐서는 안 된다고 헌재가 얘기했는데 그날 통행 완전히 막았죠? 네,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대포 팍팍 썼죠? 네, 물대포 사실상 직사살수의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쏘지 말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수차 운영지침의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제발 좀 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쓰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걸 무시하고 살수차를 물대포를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캡사이신 사용의 경우에도 그날 하루에 쓴 양이 지난 3년간 쓴 내용 사용한 양하고 버금간다라는 발표 보셨죠? 과도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그날 이 광화문 일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썼죠?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만 써라.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CCTV를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경찰은 법을 집행하라고 있는데 맞죠? 네. 화가 나고 경찰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법을 어겨가지고 뭔가 공권력과 물리력을 쓰면 이미 경찰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네. 깡패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깡패는 법 어기면서 자기 물리력을 막 쓰잖아요. 근데 경찰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막 물리력을 써요. 그럼 깡패하고 뭐가 달라요? 네.
우리가 그러라고 경찰들한테 월급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켜라. 그 조건하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조건하에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라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스스로 지배하는 거다. 맞죠? 설사 우리가 바쁘고 피곤해서 저기 있는 저분을 임시로 뽑아놨다 하더라도 그걸로 저 사람을 우리가 왕을 만든 게 아니라 여전히 지배자는 우리 국민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걸 막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거다. 그런데 경찰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